자, 미국에서 지금 포드, GM 등 자동차 3사가 동시 파업으로 54만 명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88년 만에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 열흘만 하면 7조 가량의 피해가 나온다.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미국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들 주장에 보면 임금을 올려달라, 그리고 현재 노동 환경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해달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핵심은 반기술 혁명이다. 그러니까 AI나 전기차 그리고 또 무인 자동차 등이 대세가 되어가는 속에서 과거식 그 기계 자동차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동차가 배터리에 의한 전기차처럼 되어가면서 많은 자동차에 종사하는 노동 인력들이 지금 앞으로 사라질 게 예상이 되니까 그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미국의 포드사가 세단을 포기했습니다. 포드 링컨에서 세단이 거의 안 나오고 이제 SUV 차만 만들고 있어요. 한때 미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가 세단 자동차를 안 만들고 SUV만 만든다. 지금 GM도 세단 차가 대부분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세단 차가 사라져 버렸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가 점점 지배해가고 AI가 전기차와 결합해 가면서 결국은 이 자동차 공정조차도 이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그야말로 스마트 팩토리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라는 것은 기계 조립에 의한 산업인데 이 산업 자체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컸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비슷한 운동이 19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있었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요. 그래서 당시 방직 기계가 등장하면서 방직 노동자들이 방직기를 통해서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가 하게 되면서 섬유 기계를 파괴한 급진적 운동으로 시작되어서 1811년부터는 한 5년간 폭동으로 절정에 달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업화, 자동화, 컴퓨터화 등에 대해 신기술에 반대하는 사람을 러다이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러다이트 운동이 우매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이 생겼고 기계가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맹목적으로 저항을 한 어리석은 자들이다. 한국에는 적기론과 더불어서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데 실제로는 자본가에 맞서 계급 투쟁을 벌인 노동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섬유 노동자들이 자본가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그 노동에 비해 이윤이 적어서 착취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때 영국 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10살도 안 된 아동 노동도 그냥 속출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임금이 빵 한 개도 못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가 자본가와 결탁해서 단결금지법,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뭉쳐서 반대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 교섭, 파업 등으로 싸우는 노동운동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본가들의 착취의 핵심인 굉장히 비싼 기계를 파괴해서 자본가들에게 충격을 주는 계급투쟁 운동을 해서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불리어지는 겁니다. 자, 영국 정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자본가들의 편에 서서 주동자를 체포해서 처형하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 주동자들을 동정하는 이 대중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투쟁자금 모금 운동이 일어났고 심지어 당시 영국의 문호 바이런 같은 지시인은 폭동은 가난 때문에 발생했고 착취 때문에 발생했다고 노동자 편을 들었고 결국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단결 운동에 굴복하여 노동자의 단결권을 존중했고 노동자들도 이제 우리가 모든 걸 폭력으로만 하지 말고 의회 민주주의로 합법 투쟁을 하자. 그래서 이 당시 러다이트 운동에서 벌어졌던 그 결과물이 차티스트 운동, 차티즘이라고 해서 노동조합이 자본가와 협상하고 그걸 갖다가 단체 협약으로 문서화하는 단체 교섭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다이트 운동의 결과가 차티스트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싸우자 자본가들도 노동자에게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기계를 부순 것은 기계가 그야말로 자본가들이 착취를 더 하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기계에 의해서 노동자의 삶이 기계가 생기기 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자본가에 대한 정오의 대상으로 기계를 때려 부수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 파괴 운동 당시에 영국 정부는요 12,000명의 군 병력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을 체포하고 사형시키고 했죠. 근데 이게 영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유럽 대륙에서도요 이런 운동이 곳곳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말 속에서 현실의 본질을 상당히 왜곡시키는 우매한 노동자들의 무식한 폭동이 아니라 그 러다이트 운동이 바탕이 되어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또 다른 기술 발전이 이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오너들조차 AI 기술을 통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미국의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 나서서 지금까지 미국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사양산업으로 가고 잘리고 해도 참다가 이제 기술 반대를 내걸고 54만 명이 동시 파업에 자동차 3사가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AI, 전기차, 무인 자동차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걸 통제해야 된다. 자, 미국에서 유나밤은 현재적인 그 시오도 카진스키라고 대학의 교수까지 갔던 사람이 반기술 혁명을 주장하면서 테러를 하다가 잡혀서 지금 종신형에 처해졌는데요. 그 사람이 전 책 산업사회와 그 미래라는 책에 보면요. 그야말로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얼마나 파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언급됐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책상 머리에 앉아서 실제로는 이 투쟁을 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같이 동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인은 되지 못하는 지능만 발달한 예지력만 발달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산업기술, 산업사회와 그 미래를 매우 암울하게 바라본 그 전제만큼은 매우 옳은 것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죠. 자니 데비 나온 트랜센던스. 뭡니까? 제어할 수 없는 초지능에 대해서 끈질기게 견제해야지. 기술은 구원이 아니다. 기술은 더 큰 새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그래서 챗 GPT나 기술에 대한 찬양이 넘쳐나지만은 이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라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다. 자, 엊그제 보면 윤석열이 AI, 챗 GPT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양하는 말도 했지만은 자, 대한민국이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한다는 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윤석열은 과연 AI가 가져올 위험스러운 상황, 기술의 암울한 미래를 이해나 할까요? 본인 스스로 가짜 뉴스가 AI를 통해 확산되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AI 질서 규범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결론은 AI를 찬양하고 있어요. 오남용을 방지하는 부작용을 없애면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더 잘 활용하자. 단지 가짜뉴스는요 AI가 가져오는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폐일 뿐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AI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 산업화 사회의 미래는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인류 전체의 일자리를 소멸시키고 부의 소수의 집중을 심화시키고 다수를 빈곤층으로 몰아넣는 디스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을 이제는 맹신하거나 찬양할 게 아니라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적절하게 제어하고 통제할 거냐. 왜 유럽에서 300년 된 그런 엘리베이터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고 유럽에서 집을 빌려줄 때 키로 주고 배터리 넣는 도어락을 못하게 하고 그럴까요? 그리고 일정하게 은행을 갖다가 유지시켜라고 금융기업들한테 명령을 할까요? 은행 매장들을 유지시켜라고요? 일본에서 현금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카드를 안 받는 식당들이 많고 그럴까요? 한국처럼 이런 식으로
곳곳에 키오스크에다가 또 카드에다가 은행가도 전부 은행 앞에 ATM에서 있게 하지 은행 안에 매장에서 일을 잘 보게 안 합니다. 은행에 아예 못 오게 하죠. 전부 다 온라인 송금을 하라 그러고 폰뱅킹을 하라 그러죠. 이런 것이 바람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점점 우리 주변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 일자리를 소멸시켜 가고 있다는 걸 생각 안 합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마트에서 절반은요 전부 개인이 기계 앞에서 무인 계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마트에 쇼핑하면서 그 계산 결제하는 그런 직원을 채용할 비용까지 그들의 이윤까지도 다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하면서 할인을 안 받습니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식당에 가도 그래요. 식당에 손님이 없어도 키오스크를 해요.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에나 키오스크 이용 좀 하라고 해야지. 이제 식당에요 좀 비싼 식당에 가면 진짜 저게 비용 줄이려고 그럴까 아니면 폼일까 전부 패드를 갖다가 깔아놓고요 이 패드를 가지고 주문을 하라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진짜 고급 식당이나 유럽의 진짜 고급 식당에 갔을 때 패드가 주문받는 식당 없습니다. 이제 사람이 주문받는 식당은 그야말로 고급 식당이고 싼 식당들은 전부 키오스크와 패드가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좀 있으면 공장도 이제 직원이 스마트 팩토리 단추 늘리는 그런 공장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그렇게 다 맹종하고 가면 나중에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일할 겁니까? 은행들이 전부 오프라인 점포가 없어지고 인터넷 뱅크까지 허용해주면 은행들도 전부 인터넷 뱅크 수준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은행들이 다 인터넷 뱅크화가 되어가면 이제 은행 가서 일을 보거나 이런 걸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당장요 요즘 뭐 카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 일이 생겼을 때 K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직원 하나 바꾸려 그러면 많게는 10분 이상을 전화를 돌려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한 사회가 도래했습니까? 기술 발전이요 왜 우리한테 이런 불편을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키오스크 갖다 놓고 거기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그거 설명해주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빨리 주문 받았어요 사람이 처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키오스크는 그거 비용 안 들어갑니까? 그 기계 임대 받았어요. 매달 얼마씩을 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이 플랫폼, 그 다음에 온라인, 그리고 이 디지털화, 자동화, 우리 산업사회의 미래에 대한 우려스러운 점들을요 단지 가짜 뉴스가 미치는 해악, AI 기술의 통제 차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요 뭐 기계가 사람을 습격하는 이런 SF 영화적인 걸 넘어서서 보다 레알하게 현실적으로 기계가 사람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부분을 철저하게 제동을 걸어야 돼요. 기술 문명의 발달의 미래가 모든 인류가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항시 놀고 즐기고 사는 천국이겠습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노동에서 쫓겨나서 사회복지로 기대어서 연명해 가는 다수의 거지 사회를 낳고 소수만 천국에서 살겠어요? 그래서 SF 영화를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의 고물상 같은 그런 집에서 그 기계의 노예가 돼가 게임만 오락만 하고 있고 즐거움은 거기서만 찾고 이 성적 행위나 이런 것도 결혼이 아니라 그런 사이버상으로 VR을 통해서 하고 그러면서 그 기술을 통제하는 거대 회사가 지배계급이 되고 그런 걸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젊은 애들이 오락에 빠져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오락 금지시켜야 됩니다. 애들요 이 스마트폰 못 들고 다니게 금지시켜야 돼요. 학생들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디지털 플랫폼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전자상거래에는 강한 고용세를 부과시켜서 사람 안 써서 많이 남은 것은 그만큼요 고용을 창출하도록 국가가 대신 창출하도록 고용세를 때려야 돼요. 그리고 유통기업들이요 점점 이런 이 자동화를 도입하면 이 유통기업에 대해서는요 제재를 가해야 돼요. 자동화해서요 유통의 고유한 서비스를 없애버린다면 그게 무슨 유통기업입니까? 플랫폼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전에 대한 미국 자동차 3사 노동자들의 88년 만에 54만 명의 시위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맹심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 기술 발전 4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심지어 저 극좌파조차도 찬양하고 자빠졌어요. 한국에서 이걸 갖다가 우려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그런 걸 찬양하는 거 생각이 부족하고 지적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든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기술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기술을 통제해야 될 시점이 됐어요. We are angry blue.